혹시 또 뭐 질문이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습니다. 시위하는데요. 예. 그 임시회의에 연기라고 이렇게 모습을 갖지 말고, 왜냐하면 사업 및 예산을 인분을 넣기 때문에 사업이 중간에 흐트러진 어떤 계획했다가 연초에 한 거 말고 변경될 때가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필요시에 임시회의 한 번 더 할 수 있다. 필요시에 그걸 또 임실행위원회는 임시는 넣어놨어요. 임실행위원회도 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예, 정기 임실행위는 들어가고, 예, 임실행위는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이유 말고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구자범 목사님. 페이지 2페이지에 초기 밑에 임실행위원회가 있거든요. 1번 노력본 외 임실행위원회는 1번 실행국가 위원장 및 감사를 구성한다 그러면 장만, 국가장만 오게 되거든요. 확실하게 제가 잘 몰라서 회원들은 안 오는 건지 장만 오는 건지. 임실행위원회는 장만에 되어 있죠. 나가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허락이요? 호랑이 아니고 제가 바로 거는 바로 거? 예. 여기서 오나 나가서 오나 나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회의장 옆에 좀 서주시고. 예. 오늘 이런 안건이 있는 줄 알았으면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 했으면 더 좋았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왕 이렇게 된 건 어쩔 수 없는 거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법규위원장님 중심으로 임원들이 수고 많이 하셔서 헌법 개정안을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좀 다르기에 다른 생각은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좀 의논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목사회가 52회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52년간 글쎄요 뭐 미비하고 좀 부족했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데 헌법으로 인해서 회칙으로 인해서 큰 혼란 없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회칙이나 헌법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오늘 개정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 법규위원장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임시행위원회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구지역에서 왜 이걸 의논해야 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데 구지역에서 왜 이걸 안건을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건이 나와서 지금 의논이 되었으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이 중요한 회칙을 바꾸는데 한 번의 공청회도 없이 아무런 사전에 우리 회원들은 그때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뭐 이렇게 좀 주워들은 건 있지만 이렇게 많은 조항들이 바뀌는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상당히 많은 조항을 바꾸길 원한다면 공청회를 열어서 축조심의를 해야 되죠. 각 조별로 각 조항대로 맞는지 다르는지 예를 들어 지금 제일 먼저 나온 3조를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내는 미국주 거주하는 한인과 상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거주하는 이걸로도 지금까지 예를 들어 김남성 목사님과 회원으로 지금까지 회당도 하셨고 회원도 하고 계시고 여기 제가 좀 보여서 말씀드린 김동훈 목사님 작년에 사시기를 유재히 사시는데 주로 뉴욕 이 지역에 활동하시니까 뉴욕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겠냐고 가입 우리 임원에서 그거 안 될 이유가 뭐 있느냐고 가입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뉴욕 목사의 회원이십니다.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고 지난번에 한필상 목사한테 사실은 유전이라고 그래요. 하시는 게. 근데 그걸 그렇게 따지는 사람은 없어 사실. 그러니까 아니 가입하셨습니다. 작년 회기 때 김동훈 목사님. 아니지 가입한 게 아니지. 제가 등록만 받은 거지. 작년에 가입하셨잖아요.
총회 승인 아직 못 받았어요. 총회 인수 아직. 이번 총회에서 받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해석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주하는 하고도 사용도 포함될 수 있고 활동도 포함될 수 있죠. 그래서 성경 해석도 해석이 중요하지 꼭 문자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뭐 아니 법 개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시에 문제가 됐을 때에는 해야 되겠지만 뭐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법 개정을 꼭 해야 되는가? 악법이고 정말 너무나 현 시대에 안 맞는 그 업데이트가 필요한 뭐 그런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는 뭐 이 정도의 사항으로 꼭 패치를 개정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첫 번째 조금 다른 의견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가장 중요한 안건은 사실은 회장, 부회장 선거에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다른 것은 그거 하기 위해서 좀 미비한 것 보완하는 차원에서 된 것 같고요. 그것이 된 것 같은데 전 이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런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면은 뭐 이전에 총회에서 뭐 얻어먹고 뭘 이런 사람일 거라고 말씀하셔서 아니면 제가 오늘 무슨 말하면은 이전에 내가 뭐 얻어먹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건가 싶어갖고 솔직히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목사회 이전에 회장님, 부회장님 나오시는 분들하고 기억은 잘 안 나서 뭐 커피 한두 잔 같이 나눠먹은 적은 있을는지 모릅니다만 제가 뭐 의도적으로 무슨 밥을 얻어먹었거나 뭐 돈을 뭐 받았다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보태드린 적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태드린 적은 있지만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또 여기 지금 기자분들 많이 계신데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발표가 되면은 꼭 어느 분인가는 또 그걸 꼭 내용 중에 실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아멘넷을 예를 들어보면 아멘넷을 우리 뉴욕에서만 보는 것도 아니고 미국 전국 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다 보지 않습니까? 뉴욕의 목사들은 맨날 뭐 얻어먹고 뭐 돈 받고 이런 사람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솔직히 그 중에 한두 분은 받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90% 이상은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예. 근데 자꾸 왜 그렇게 공식적인 발언을 하실 때 그런 것은 좀 주의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시고 살짝 또 발언하시는 분이 조금 좀 실수로 과하게 발언을 하셨더라도 우리 매스컴 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내용은 좀 삭제하고 이런 걸 좀 실어주시면 우리 뉴욕 지구에서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회장과 부회장 선거에 있어서 저는 지금 현행의 방법이 더 낫지 않는가 이것을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임 목사님께서는 부회장 선거가 뭐 치열하고 부회장은 회장 보좌하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는데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렇게 바뀌면은 매년 회장 선거가 2배 이상 치열해질 겁니다. 회장과 부회장이 같이 뛰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2배 이상 선거가 치열해지고 선거가 과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보다 부정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더 생기겠죠. 부정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부회장이 당선되면 뭐 핫바지처럼 그냥 호수아비처럼 그렇게 1년을 보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회장과 부회장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그것은 서로 상호 보완이 되어야 되겠죠. 만약에 회장이 부회장을 지명해서 런닝메이트로 쪘다 하더라도 회장 대표들이 부회장 호소를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지 않습니까? 그건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운용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러닝메이트 제도는 굳이 그리고 50년간, 52년간 그래서 이전에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교협도 러닝메이트가 들어오고 목사에도 러닝메이트가 들어오는데 저는 뭐 교협 우리와 다른 기관이니까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냥 우리 모두가 아는 내용으로 교협은 좀 지금 뭔가 조금 좀 어지럽지 않습니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잖아요. 혼란과 어지러움 가운데에서 뭔가 새로운 혁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신 분이 앞장서서 이런 법도 바꾸고 선거 제도도 바꾸고 또 임시로 5년간은 그것도 간접 비슷하게 공천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든 것으로 저는 그냥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교협의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그냥 그렇게 돼야 되지 이것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전혀 그런 분위기 아니고 정말 재미있고 좀 좋게 잘 어쨌든 겉으로는 속으로는 모르겠어요. 제가 겉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왜 회장과 부회장 러닝메이트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사실 아직 모르는데 그럴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 부회장을 러닝메이트로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 법규 위원장님께서 만드신 이 법규만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어떻게 회장이 모든 회의를 주관하고 소집하는데 소집은 회장이 하고 의장은 부회장이고 이런 부분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법을 말씀을 들으셨는데 상원회의 의장이 부통령이 되는 그것은 상원과 행정부와의 차이가 워낙 있기 때문에 그건 하는 것이죠. 이건 지금 한 인문회 안에서 회장이 총회를 인도하고 부회장이 임실행위원회 의장 되면은 임실행위원회와 총회가 대립되어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임실행위로 결의된 걸 회장이 마음에 안 들면 총회도 어떻게든지 그걸 부결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건 뭐 임실행위원회와 총회가 서로 대립되고 싸우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 부회장이 사직을 하거나 뭐 문제가 생겨서 사표를 내야 된다거나 뭐 유고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회장이 또 다른 러닝메이트를 또 하나 세워서 또 총회 때 부회장만 놓고 축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행 바꿔진 개정안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미비함이 사실 너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아무런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또 총회 가서 말해야 될 걸 미리 말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런 점에서 이 공청회 좀 비슷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그 제도나 헌법이나 회칙이나 이런 것으로 개선되고 바뀌어지는 개혁이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헌법이나 형식이 아니라 그것을 쓰는 사람 정말 우리 목사님들의 어떤 인격과 신앙에 의해서 개정되고 바뀌어지는 거죠. 개혁되는 거죠. 법 바뀌었다고 뭐가 바뀌어지고 형식이 바뀌었다고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글쎄요, 이 개정안이 꼭 해야 되면 총회 가서 한 번 더 이야기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박형 목사님의 오랜 시간에 걸친 제안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법규위원장 하신 말씀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 말씀해 주셨는데 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말씀 중에서 그 이전에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거기는 뭐 좀 약간 농담 비슷한 것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 언론들은 뭐좀 빼주시고요. 하여튼 그 제가 불편하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고요. 근데 목사님을 지칭해서 한 건 아니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많이 듣고 봤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 한 10년 전부터 러닝메이트를 해야 된다고 기사도 쓰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 밥줄 끊어준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선거철도 한창인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는 제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릴까? 잠깐만 좀 제가 말씀하시죠. 말씀드리는 네. 그건 제가 사과드리니까 목사님 사과 받아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이게 오해하지 마시고 뭐 이거 무슨 우리가 혁명하듯이 바꿔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목사님 말씀도 다 맞아요. 뭐 이 법이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삼으면 결국은 성문화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무나 뭐 그냥 사역을 하든 관계없이 예전에도 여태까지 문제 없었다 그러는데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해석의 문제는 해석은 또 결국 법규의 성문화되는 게 문제죠. 여기 누군가가 뉴욕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회원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은 그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그걸 사전에 없애려면 굳이 문구 하나 집어넣는데 그게 그렇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건 바꿀 때 바꾸는 그래서 바꿀 때 지금 이걸 집어넣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서울대는 뼈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도 큰 문제가 안 되는가.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50년간 관행대로 된 것은 관행이 아니고 전에 그래도 너는 거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관례가 된 건. 의장님, 제가 했다니까요. 예. 말씀하시죠. 이게 지금 임원들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이해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임시행이라는 것이 무임을 그렇게 내놓는 것은 되게 불편한 거예요. 사실 목사님은 문제가 없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임원들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 안 좋으니까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특별히 그 회장 부회를 같이 나눈 이 시도는 지금 임원을 활동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고 구조화 같은 거는 그렇죠. 임원 아니에요? 안에 우리 임원회에서는 목사님 임원회에서는 이 안을 임시위원회에 내놓기로 상정하기로 이렇게 분발을 받습니다. 김정일 속에 있는 건 다 아셨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 뭘 하고 있는지를 몰랐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렵지. 나가면 어려워지잖아. 나가면. 그러니까 이제 큰 문제가 제기가 됐으면은 그런 부분을 좀 미루면 되잖아. 좀 상의를 하고. 그리고 여기 좋은 건 있어요. 여기 박 목사님. 네. 구조 같은 거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좋은 건 있는데 그리고 실제 이제 금방 이병렬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1조 본인은 뉴욕지구 보주는 거나 뉴욕지구 내에서 타협하고 있는 거 이거는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감정이 좋고 서로 부드러울 때는 그거 갖고 문제삼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초반까지 포트를 잡힐 수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런 건 넣는 게 참 좋죠. 근데 이제 지금같이 러닝메이트 이런 문제는 조금 서로 제도가 바뀌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여기는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지. 심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심의해서 총회 임시총회에다 상정할지 안 할지를 여기서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차까지 갈 때는 어떤 의미냐. 다른 후보도 상대가 있으니까 3차 갈 확률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보완돼야 되고 한번 후보자가 하나 단일화돼 있으면 과반수 되고 그
국수 나오게 때 선택하게 되는 게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 과반수 국장한다 이런 부분을 또 해서 총회 한번 다시 내려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저 순서대로 하십시오. 예, 뭐 점심에 뭐 늦게 먹어도 좋습니다.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든지. 예. 박 목사님이 제시한 거에 그거는 제가 안 그리게 되고요. 총이 올린다고 하는 것은 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런 선거 개칙에 관해가지고 사실 모든 포커스 선거 개칙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박 목사님의 개인적 의견을 하셨지만 저는 그 안건을 받아서 저는 예전으로 하는 것을 원한다는 걸 의사표현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임시대위원회 하는 우리 여기에서 이제 의논하고 또 심의하는 내용을 우리들이 임시총회에 정기총회가 아니고 임시총회에 상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지금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지금 개정 안에 우리들이 합의되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서로 상반되는 또 그와 같은 이견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박 목사님 말씀하시고 또 유상현 목사님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와 같은 내용, 그 외의 내용은 우리들이 다 이렇게 수용해서 상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그 안들은 임시총회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10월 8일 날 해야 되니까 그때에 결정해서 임시총회에서 이 안이 신안권 개칙 개정안을 통과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우리들이 이제 또 정기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기총회 때 그것을 이제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임시총회에서 최종 결정해서 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예, 주장원 목사님. 전부를 다 올리니까 문제거든요. 전부를 다 빼든지 예. 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해서 축소해서 예, 그래야지 안 올릴 거를 임시총회 갈 필요도 없잖아요. 축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심의이기 때문에 어느 한 건을 뺐을 때 그 중간에 빼고 개정 따르시면 여기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총회에서는 심의하는 게 아니고 승인이기 때문에 총회에 가면 이 한 건을 그대로 받을 건지 안 받으면 그냥 리젝트 되면 끝나는 거고요. 통과냐 통과 아니냐는 총회에서 하는 거고 임시총회든 정기총회든 간에 이번 임시총회 한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승인이 아니고 심의. 올릴 거를 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안입니다. 안인데 이거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또 조항을 바꿀 수도 있고 얼마든지 기자들이 여기 없는 것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게 심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심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축조 시위를 해서 문제가 될 거는 아싸리 빼자는 얘기예요. 예.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1조, 2조 같은 거는 그냥 문구하나 넣는 거니까 그런 거는 당연히 올라갈 수 있도록 여기서 안건도 올릴 수 있도록 자격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들이 다 합의를 보고 이제 서로 의견이 드는 거는 자동적으로 상정을 해서 개정안으로 우리들이 올리고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 자문위원회라든지 또 거기에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는 내용이라든지 또 러닝미트 제도 이와 같은 것들이 가장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임시총회에 가서 가문을 물어서 그때 결정을 하고 지금 여기서 선정할 안만 올라가는 거니까 러닝메이트가 여기서 그렇게 말이 많아지면 이걸 올리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상정 안만 지금 올라가야 되니까 우리 저 총무님 예 김홍수 목사님 지금 그 임원회에서도 많이 연구하고 그래서 내놓은 건데 저희들 뭐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 부회장, 회장, 부회장, 러닝메이트로 나오는 것도 좀 생소하니까 그러나 지금 소개하고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또 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시총회에 가서 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간단할 것 같아요. 거기서 올라온 것 중에서 이거 넣고 거기 승인하고 아닌 건 거기에서 그냥 드랍시켜서
안 넣고 그러면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는 또 사실 임시회의에서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총회에서 뭐 안 될 거는 그냥 드랍시키면 되고 그러니까 연구를 임원회에서 또 많이 한 것 같으니까 같이 거기도 올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왔던 분들이 또 안 왔던 분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간 뭐 잘 연구한 걸 잘 들었습니다. 예. 김 목사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심의도 의미가 없는 거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다 올려갈 것 같으면 임시회의를 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여기에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왕 이런 안건을 올려서 회의를 개최한 데에는 여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일단 한번 의견을 모아서 올릴 건가 말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여기서도 올리자 그러면은 올리는 거고 또 올려서 거기서 승분이가 되면 통과가 되는 거고 여기서도 임시회의에서도 굳이 뭐 그걸 왜 올리냐 이번에는 올리지 말자 이런 의견이 또 만약에 많다고 한다면 임시초에 굳이 뭐 올려서 거기 가서 또 지금 얼마나 교계의 어지러운 거 혼란 속에서 많이 많은데요. 목사회가 거기다 왜 하나를 더 보태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솔직한 말로. 예. 솔직한 마음이 그냥 이럴 때는 조용히 넘어가서 그냥 어느 단체는 시끄럽지만 그래도 같은 목사들이 모여 있어도 이 단체는 또 좀 조용히 잘 넘어가는구나 좋구나 이런 것이 더 명분이 있고 우리가 이때는 그게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때 교육이 바꾼다고 목사회가 바꾸는 그건 아니겠지만 밖에서 보는 시선은 충분히 그렇게 볼 겁니다. 지금 결국은 그 인물인데 그 인물들이 모여서 교육도 지금 뭐 바꾸고 이어서 목사회도 또 바꾸고 이거 뭐 그들만의 세상이구나. 좀 그 사세란 말이 얼마나 지금 밖에서 돌고 있습니까? 그럼 굳이 왜 우리가 이런 때에 그런 문제를 굳이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한준희 목사님 지금 부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나가서 해주세요. 예, 앞에 나와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목사회에서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걸 보면은 제가 한 20년 동안 관여한 것 같아요. 목사회에 나와서 그리고 여러 선거 보고 문제점을 보고 그랬어요. 근데 러닝메이트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시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회장이 된다면 러닝메이트로 하면은 지금까지 제도보다는 좀 새롭게 좀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국기위원장님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저 때부터 러닝메이트 제도를 한 번씩 시험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지금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더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부회장 선거 때문에 우리 교계가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 목사회 거의 안 갔습니다. 사실 저도. 그 목사회에 깊게 관여된 거는 제가 총무 되면서부터 관여했어요. 사실. 그리고는 관여 안 했습니다. 오고 싶지 않아요. 수채. 계속 뭐 뒷동대주고 말이에요. 뭐 안 받을 시간이 몰라. 그게 너무 실망합니다. 왜 목사님 내가 교회에 나가신 분들이 왜 공식국가에서 그런 말을 자꾸 하시니까 그런 거는 너무 제가 실망을 해가지고 이걸 한번 바꿔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의를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부회장 선거가 이렇게 시연해서 부정이 있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바꾸면 회장 선거가 의장으로 한번 해봐. 아니 왜 또 뻔한 거 그러겠다는 거 없어요. 부회장이 시연해서 회장은 더 치열하죠. 그러니까 치열하게 안 치열하고 뭔데 여기서는 나중에 여기서는 그냥 러닝메이트 제도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로 상정안을 올릴 것이냐 안 올 것이냐 그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아니 지금 이 배치 개정이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숙소해가지고 하는 올릴 그런 것만 걸 올리고 얘기하냐고. 러닝메이트 제도 필요 없다고 안 지우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예, 잠깐 기다리시고요. 우리 러닝메이트 제도 외에 다른 그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법 조문 이 규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이지만은 물론 사람이 바뀌고 그것이 더 중요하지만은 이 법규 문제가 정비가 되지 않으면은 사람 문제가 계속 또 문제가 또 되는 거는 법규를 갖고서 또 이제 또 따지고 또 이제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규 개정에 대한 이제 법규위원장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일반적인 내용들은 우리들이 지금 합당한 것은 여기서 그냥 다 받아서 상정하기로 하고 가장 중요한 러닝메이트 제도는 여기에서 우리가 상정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자, 그럼 먼저 법규위원장 말씀하신 것 가운데 러닝메이트 제도 외에 그 다른 것에 대해서 몇 가지가 문제가 좀 또 추가적으로 관련된 것이 있지만은 그 외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정 그대로 하고 아니요, 저기 예, 말씀하시죠. 하나씩 하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법규위원장님이나 많은 임원들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예. 그냥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충분히 그러니까 법규위원장이 일어나서 1조 이거 어떻습니까? 그래서 넘어가고 2조 이렇게 해야 없는 건 빠질 거고 이건 어떤 의미에서 회의 이쪽 들어가서는 당연히 넣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넣읍시다 안 넣읍시다 하지 말고 조별로 했으면 좋겠어요. 축조로. 저기 한 가지 제가 말씀. 예. 지금 이 안건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이 혼란과 또 이렇게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임시총회로 가면은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행정을 하는 이유는 총회를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이걸 걸러가지고 문제 요소들을 빼고 가서 통과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임시총회로 가는 게 회의를 진행하고 바로 가는 게 그게 맞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이 임시행위원이 별로 이렇게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4조에 보면 본 회칙의 미비사항은 만국 통상 회의법 및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총회를 하고 임시총회를 할 때는 임원회의를 거치고 또 실행위원을 거쳐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총회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여기에 없다 할지라도 만국통상회의법에 맞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문제되면 임시총회 가서도 문제가 되고 총회 가서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여기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맞춰가지고 통과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내서 그것을 임시총회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개정안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회의에 있어서 여기 보면 개정안 중에 총회, 1총회의 2항에 보면 정기총회는 회칙 개정, 임원 선출, 사업 및 재정보고 기타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기총회가 아니면 회칙을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임시총회를 열어도 회칙 개정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회칙 개정을 올려도 임시총회를 올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회칙을 개정할 수 없고 정기총회 때만이 회칙이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 항도 우리가 만약 이걸 개정한다면은 결국 여기에 다 되기 때문에 임시총회에는 그건 좀 다르죠. 네. 임시총회에서도 총회는 같은 총회니까 네. 정기총회 중에서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정기총회라고 이름이 아니, 있어요. 해보셔야 돼. 회칙 네. 개정은 하는 거, 회칙 개정하는
같은 안건들을 시행 중에서 대선 항목에 정부에서 할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걸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나눠버리면 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안건들이 많이 나왔고 또 이제 우리들이 이후에 또 좀 실행에 옮겨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정규식사 이후에도 선거관리 이후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자범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들이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러닝메이트 제도 정부회장 선거 이거를 통합해서 한 거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찬반을 물어서 상정할 것인지 안 상정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정안을 먼저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우리 법규위원장 하시는 사람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필요하면 우리 법규위원장의 말씀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뉴욕 지구 한인 목사회 회칙 정당 개정안 이제 총칙에 보시면은 제1장 총칙에 제3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 상정하도록 갑으로 물으셔야 돼요. 갑으로 물어서 많으면 답을 하나하나씩 다 물어. 그럼요. 물으셔야 돼요. 동의 제소 하나하나씩 다 하자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1조 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제청. 예, 동의 들어왔습니다. 제청하십니까? 예, 예, 제청 들어왔습니다. 예, 또 제청 있습니까? 예, 제청 여러분이 들어왔는데 우리 교육이라든지 목사님 보면은 다 이 동의 제청 이름을 다 써놓더라고요. 그죠?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노예에서는 안 씁니다. 다 빨리빨리 진행하는데 여기서 뭐 다 하니까 쓰기 좋습니까? 예, 자 그러면 제1조 총칙, 1장 총칙 예, 동의 제청 들어왔습니다. 가로 묻습니다. 가시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면 아니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회원입니다. 제5조 차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어떻게 할까요? 동의합니다. 예, 동의 들어왔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예, 제청이 있습니다. 예, 이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손 목사님이. 예, 이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가보 묻습니다. 가시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제3장 임원 및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구조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고 또 임원에 대한 거 같은 것도 나와 있고 또 자문위원회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자 동의와 제청 받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한번 더 치면 2번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 2번을 선정하는 거죠? 제3장 임원 및 조직 예 거기에서 이제 구조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2페이지에 예 구조 거기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에 예 1항, 2항, 3항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 자문위원 굳이 임시회의를 추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회장님이 필요하면 추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요회장님이 있는 거라. 다음은 자문위원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자문위원회 그 7년 이내로 한 건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것을 이제 구성하게 될 때에 임시대위원회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임시대위원회는 또 이제 회의를 또 통해서 해야 되니까 조금 절차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기 할 때의 이유는 회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으면 회장이 좋아하는 사람을만 하면은 사실 견제가 안 되거든요. 모든 법이라기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은 살입을 해야 되는데 그 임시대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낸 거는
그 명단이 다 나옵니다. 작년까지. 근데 이제 이 취임식 다 끝난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신임위원회를 다시 또 열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없지 않아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요? 이번에 추천을 했고. 예, 임원회 추천으로, 예. 임시대위원보다는 임원회 추천으로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걸로 이렇게. 이건 하나의 개인이니까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자, 제 3장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제안이 들어온 거는 임시대위원회보다는 모두 그 순서 진행을 위해서 임원회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걸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시고 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동의 들어왔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예, 제청이 있습니다. 동의와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가구를 묻습니다. 가시면 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왔습니다. 제 4장입니다. 4장 제 10조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회장, 부회장 이제 연대에서 이 제도가 있는데 만일 이것이 연대하는 그 제도가 되지 아니한다면은 이제 공탁금 제도에 대해서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들이 2,000불씩 2,000불씩 그 전에 더 많았었는데 이제 줄였습니다. 정당면을 줄여나가서 2,000불 2,000불 또 연대에도 2,000불 다 합해서 2,000불이 되어 있는데 자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좀 의견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대를 할 건가 말 건가 결정된 다음에 그렇게 할까요? 예, 연대해서 이거 안건은 안 올리는 게 좋겠습니다. 대신에 1년 동안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걸 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청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공탁금 제도는 옛날처럼 돌아가는 옛날처럼 2,000불인데 예, 일단 통과되지 않으면은 그냥 2,000불 우리 현행대로 그냥 진행하면은 되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한준희 목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표결을 표결을 붙여야 돼요. 이거 필요하다고요? 예, 요한은 예, 회장, 부회장 이제 공탁금 제도는 러닝메이트 제도 할 경우에는 2,000불로 하고 아니 원인메이트를 지금은 찬성 대상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표결을 붙여서 숫자가 많은 걸로 올리지 않을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선거제도 또 나오니까 아니 지금 선거제도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잠깐만요. 오브젝션 잠깐만요. 예, 말씀하시죠. 고재범 목사님께서 개의를 하셨습니다. 1년간 더 연구를 하자는 것을 제안하셨는데 그거를 지금 안 하시고 그 표결을 하자 그러면 그걸 북살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제 의견은 올리는 거를 안 올리자는 거예요. 대신에 대안을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대안을 지금 1년간 연구를 하자 내놓으신 거잖아요. 표결을 지금 고재범 목사님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임시총회에 올릴 것인지 안 올릴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각오를 묻습니다. 자, 어떤 형식으로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우리 무석주 목사님. 예. 지금 법규 마이크 드리세요. 지금 녹음해야 되니까 녹음 없으면 마이크를 드리세요. 예,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시죠. 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법규위원장이 제안한 그 개정안을 대로 이제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축조해서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안 중에 문구를 좀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본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그리고 나서 부회장 후보는이 주어로 바뀌었어요. 부회장 후보는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좀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정안대로 하면은 부회장 후보는 회장 후보가 지명한 러닝메이트와 연대하여 함께 출마하며 그리고 나서 선출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주어가 두 개가 바뀌어서 그 의미는 총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 재석이고 과반수의 찬성을 한다가 이게 의미인 것 같은데 문구를 좀 보완해서 예를 들어서 선출하되
총리의 재소표현 과반수의 득표자로 한 달로 끝내고 부의장 후보는 배정 후보가 지명한 러닝메이트와 연대하여 함께 출마한다. 뭐 이렇게 문구를 조정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저는 투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러닝메이트에 관한 오케이 그러면 예 지금 이런 정리하시면 자 러닝메이트 제도 회장 부회장 연계 상호에 대해서 찬반을 지금 시의원이니까 결정사항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할까요? 가부를 물어서 법이 하면 법으로 하고 가부를 물으세요. 그래서 모두 얘는 법으로 하세요. 그 사람 있으면 투표를 해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투표하는 방법을 여기서 가부를 물으시고 가부를 상관하지 말지 가부를 물어서 아니요 법으로 하세요. 그때 투표하는 거지. 계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계기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기안부터 계기안이 아니라 부장 목사님 계기안이 올리지 말라는 계기안. 올리지 말라지. 그거 올리자 찬성, 올리지 말자 찬성. 그렇죠. 그걸 가부를 물으면 그걸 안 하면 그때 하는 거지. 가부를 물으면 된다 이거지. 예수가 많이 나오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올리지 않으니까 그거만 결정하면 그러니까 올리지 않을지 보통 이제 과반으로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과반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부만 이제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이 찬반을 물어서 이제 상정하는지 안 하는지 먼저 상정하기로 찬성하시는 분 이제 먼저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올리지 말자 찬성하시는 분 올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결정하고 만약 추후에 더 꼭 필요하다면 차기에 회장하시는 분 또 이제 의원들이 의원에서 시의원에서 조금씩 총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사항에 대해서 공탁금 제도는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2,000불 이제는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행 10조 2항에 회장과 부회장, 공익부회장을 선출할 수 없다. 이 조항이 있는데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예전부터 드리는 만약에 우리 헌법 개정을 이걸 심의하게 된다면 우리 임시정에서 저는 이 조항을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제가 속해 있는 총회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KFC에 속해 있습니다. KFC의 뉴욕 지부에 노예가 5개 노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자와 목사님들이 100여 명 이상 됩니다. 우리 KFC에 속한 뉴욕 지부의 목사님들이 100여 명 이상 되고 있는데 숫자적으로 100여 명 되는 교단과 10명 되는 교단도 있을 수 있고요. 또 20명 되는 교단도 있을 수 있고 숫자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탄호의 분들은 사실 얼굴 정도는 알지 교육할 일이 사실은 없거든요. 한 총회지만 한 교단이 있지만 탄호의 분들하고는 의논할 이렇게 할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있다 본다면 큰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에게는 피선거권이 상당히 침해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작년에 부회장에 출마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왜? 회장들하고 같은 교단이에요. 교회도 다른데 예를 들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제가 작년에 할 수도 있었는데 못했으니까 제 피선거권이 침해된 거예요. 이 조항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조항을 보면서는 큰 교단의 목사님들이 상당히 저촉되는 그런 조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항이 꼭 필요하다면 회장과 부회장은 한 노예에 소속할 수 없다 한다든지 이렇게 좀 더 피선거권을 제한
그럼 차기로 넘어가십시다. 또 다시 하니까. 여기서 아니어도 총회에서 시간번 시간에 예. 추천해 해주시면은 그 다음 회의로 이제 넘겨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4장 선거 및 임기 가운데서 러닝메이트 연대 제도는 우리들이 상정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론을 이제 얻었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일정일정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5장. 자, 어떻게 할까요? 제5장. 올리기로 동의합니다. 예, 올리기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청합니까? 예, 제청 있습니다. 가공 있습니다. 가시면 해주실 겁니다. 예, 잠깐. 의의가 들어왔습니다. 자문회의 1번에 자문위원회는 회장의 요구에 따라 소집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 소집하는 것이 적시가 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몇 장이죠? 몇 장이죠? 알아보자. 페이지 5페이지. 페이지 5페이지. 제가 좀 바꾸고 그리고 자문위원회? 예. 자문이 4장인가요? 그 4장의 1번 자문위원회는 회장의 요구에 따라 소집되며 그러니까 회장이 소집한다 이 뜻으로 받아들여지죠. 그렇습니다. 회장이 요구대로 누가 소집되며라는 걸 지금 적시하면 좋은데 회장이 소집하며 뭐 이렇게 하고 2번은 자문위원회 의장은 부회장이 맡는다. 이제 아까 박규 위원장이 해서 이렇게 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은 부회장이 맡는다가 그 취지대로 되면 좋은데 이렇게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연대 제도 때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제가 먼저 했습니다. 수소를 갔습니다. 그 자문위원회 4-가로 2번을 뺀 상태로 올라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동일한 내용. 이야기의 상황도 빼줘야 됩니다. 임시회의 의장은 부회장이 맡는다. 그것도 빠져야 됩니다. 거기 어디죠? 목사 말씀하시고 지금 이번에 5장 회의에 5장 회의에서 12조 2항 임시회의위원회 예, 2목 3목 예, 부회장이 그 상황도 숫자에서 그렇게 올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과목의 자문위원회 1번에 자문위원회 회장 요구에 따라서 지금 우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임시총회와 같이 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우리가 그 임시총회에 보면은 본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이건 사실 임시총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12조 1항의 3목도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임시총회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제일 큰 주제니까. 본회는 아니고 그것처럼 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예, 위치를 좀 바꿔서 이렇게 했으면 소집한다. 내용을 이제 필요에 따라서 회장이 소집한다. 예, 제가 들어가고 박 목사님께 동의합니다. 박 목사님. 문구를 잘 조정해서 수빈 목사님에게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5장 어떻게 할까요? 이제 수정안이 조금 나왔습니다. 대청합니다. 예. 10장 22조도 해야 됩니다. 10장? 그거 나중에 아직 안 했으니까 예, 지금 5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자, 동의가 들어왔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청하셨죠? 예, 제청하셨습니다. 가을 묻습니다. 가시면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 예, 자, 이렇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럼 6장, 7장, 8장, 9장은 그대로 있고요. 자, 부칙에서 또 이제 다뤄야 될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정상. 예. 부칙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그 총회에다가 임시총회도 같이 넣어서 그러면 하는 게 좋겠네요. 확실하게. 거기 총회에서 그랬잖아. 예, 총회에서. 근데 사람들이 그걸 따지니까 그래도 법은 너가 총회부터. 근데 여태까지 그
페이지 개정안을 보면요, 저기 이게 다뭐 7월달, 9월달, 뭐 이런 7월달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걸 뭐 특별히 바꾸지 않아도 총회라고 하면은 정부총회하고 임시총회하고 동일하고 정기총회 설치해서 물었는데 정기총회에서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고칠 수 없어요. 일단 우덩이를 붙이는 거라고. 총회는 임시총회와 정기총회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임시총회에서 임시총회에서 법을 개정할 수 있나 이런 질문들이 많아 사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합의를 보기를 총회하면은 거기에는 정기총회뿐만이 아니라 임시총회도 포함한다. 그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엄밀히 얘기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면 또 법적 자칙이 있다고 했을 때문에 누구를 없으면 좋겠다 이거죠. 임시총회는 법을 개정하면 법 개정하는 것만 임시총회예요. 그것만 또 어떤 거 다른 거 그것만 하는 거야. 임시총회는 공지 전칙만 처리할 수 있는 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회칙 개정 모든 것을 잘 다루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 정도로 해서 추정하고서 마칠까요? 전체를 다 가볼까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22조, 예. 22조. 여기서 회칙 개정은 임시행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랬는데 심의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애매한 말입니다. 이 결의를 거칠 건지 결의 없이 그냥 의논만 하고 끝날 건지 이것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심의가 있고 승인이 있습니다. 지금 총회에서는 심의를 한다 그러면 총회가 안 돼요. 난장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작부를 수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받을 건지 안 받을지 그게 승인이에요. 그리고 심의라고 하는 것은 수정을 다 해서 최종적으로 안정을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만은 법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심의가 결의에 결정 권한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이 결정하는 거죠 당연히. 결의에 권한이 있다는 결의지만 최종적으로는 여기 있잖아요. 총회에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임시행위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 올리는 거니까. 그거 말하는 말이에요. 심의를 거쳐서 심의를 거친다는 얘기는 심의해서 안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는 걸 결정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심의와 결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결의는 그걸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인정이 없어. 인정이 없어. 임시행위에서 결의된 안건만 올라가는 건지 심의한 것 그냥 다 올라갈 수 있는 이해 잘못하세요. 단어상에 단어를 명확히 심의라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심의 결의를 놓으면요. 총회를 거쳐 그냥 거쳐가면 인과위에서 반대하는 것도 지금 심의가 안건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심의 안건 결정이라고 넣어달라는 거지. 심의는 토의에 의해서 시행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상정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임시행위에서 심의 결정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승인을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를 총회로 올리겠다고 결의를 한다는 거예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든 사항이 보내요. 우리가 윤석씨 그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처럼 하는데 심의와 결의의 단어의 의미가 다르다고 해서 아니죠. 심의를 좀 이게 심의고 결의가 결정돼야 마지막 결정돼야 결의가 되는 거죠. 우리 한의원 기자가 심의하여 심의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의로 바꾸는 게 우리 저 임경남 목사님 말씀은
그게 몇 조 몇 항입니까? 결의가 좋아. 22조. 22조. 개정안 오늘 올라온 개정안 22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총회에 상정한다는 말이 있으면 오케이. 결의를 거쳐 그게 없을 때는 결의한다 그러면 그걸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심의 결의를 거쳐서 총회에 상정한다는 말이 있으면 오케이. 자,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 잘 이해했는데, 자, 용어상으로 이렇게 서로 여기 보면 심의 결의 법대 출신도 그게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 결심을 동의할 것 같은데 왜냐면 저렇게 포인다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자꾸 와서 그냥 결의를 하면 임원에서 온 거를 가부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결의하면. 가부 물리는 토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을 때. 그렇지. 반대하는 의견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는 거고. 제가 문구 조정 한번 해볼까요? 예? 문구 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구. 예. 예, 문구 한번 그러면은 자, 무서진 목사님 문구를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 안이 들어왔습니다. 예, 잠깐만. 예. 자, 부칙에서 23조. 네, 두 분 얘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맞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합니다. 회칙 개정은 임시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예. 총회에서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된다 혹은 통과된다. 그렇게 합니다. 결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하여. 뭐 그걸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빌려가요. 자, 이렇게 지금 문구가 나왔습니다. 회칙 개정은 임시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하여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한다. 그 정도만 하십시다. 자, 이제 법 개정에 대해서, 상정안에 대해서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임시총회는 또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임시총회는 10월 8일 날 장소는 늘림교회 장소 허락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이제 안건을 말씀드리고 다른 안건은 이제 이제 따로 있을 수 없죠, 그렇죠? 전체 그러니까 우리 전체 가부 오늘 그 논의한 회칙 개정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전체 가부를 묻겠습니다. 자, 이것도 동의 제시가 얻어야 될 건 아니죠? 예, 그냥 듣겠습니다. 예, 가시면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와 같은 모든 회칙 개정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